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약간 더 중요한 이슈가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4개월 전에 이 놀라운 논란에서도 후보도 안 추려졌지만 결론은 났다, 다음 감독이 홍명보로 확정되어 버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개월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홍명보가 감독이 되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외신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진짜 홍명보가 감독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4개월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답정너 축협 2차 클린스만 사태, 후보도 안 추려졌지만 결론은 났다, 다음 감독이 홍명보로 확정된 이유. 사실은요, 저 이 썸네일 그대로 쓸 뻔했습니다. 아니 뭐 썸네일을 바꿀 필요가 없어. 4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바뀐 게 없습니다. 아니 뭐 다음 감독이 홍명보로 이때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왔고, 근데 차라리 이때 이제 그냥 해버렸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아니 돌고 돌아가지고 아니다 우리 외국인 감독 선임할 거다, 어떻게 국내 감독을 지금 선임하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 감독들이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엔 국내파 감독 몇 명 이렇게 찔러봤다가 결국에 다시 홍명보로 돌아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기가 차고 코가 차죠. 노스트라다 논란님이라고 막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놀스트라다무스죠. 아니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고 이제 박주호 이제 그 해설위원으로도 이제 활동하고 있고 전 선수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회수가 100만 회 이상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못 보셨으면은 보셔야 되고, 진짜 이 영상을 찍는 도중에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의 내정서를 듣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박주호 선수의 이 표정이 킬포입니다. 실화냐? 진짜야? 이런 이 표정. 여러분들 이제 못 보셨다면은 이 장면 진짜 봐야 되는데, 이제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개월 동안 회의하고 준비한 것들이 도대체 뭐였냐. 아니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쓸데없는 일 안 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조사 분석 미팅 인터뷰 뭐 사전 준비해온 그 외국 감독만 20명 이렇게 막 이야기가 됐었고, 아니 그리고 이제 전술 플랜이 먼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약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강화위원회는 앞으로 필요 없다. 아니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울산 팬분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강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나 실무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그 전력강화위원회에 있는 박주호마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그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많은 네티즌들을 이제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협회의 언론 플레이가 끝내줍니다. 협회는 사실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 한 관계자, 그 협회의 한 관계자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한 관계자가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의견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홍명보 감독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박주호님의 그 유튜브를 보면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감독을 투표로 뽑았다. 아니 국가대표팀 감독을 뽑는데 이거 투표로 뽑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장단점이고, 결국에는 그 전력 강화위에서 한 감독이 가장 좀 리스크가 좀 적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어떤 그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거를 이제 정하고 이제 그 감독을 데려오려고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누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투표를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주호가 기가 찬다는 듯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4명의 후보에서 우선순위는 정혜성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했다면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야 한다. 이 한 관계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박주호 전략강화위원이 외국인 지도자 영입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강화위의 뜻을 모은 결정은 구분해야 된다. 이런 폭로성 발언이 가져오는 불협화음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결정 과정, 그러니까 어떤 감독을 선언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박주호 위원이 사실은 외국인 지도자 영입을 위해서 추천했던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우르스 피셔. 이분은 이제 한 커뮤니티에서 또 정리를 했던데, 유니온 베를린 부임 전에 이제 스위스 리그에서 2회 우승하고,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2에서 이제 첫 시즌 부임했는데 3위로 플레이오프 승격을 하고 분데스리가로 올라가서 11위, 7위, 5위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근데 최근에 이제 6연패로 이제 경질을 당해가지고 8개월째 무직 상태인 이분을 이제 추천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코치로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런 감독들 추천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다 이제 안 된다 하고, 결국에는 막 울먹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홍명보 감독을 데려온 이 배경을 아냐, 막 언론 보면은 막 이렇게 이임생 이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보다는 어쨌건 A 대표팀과 연령병 대표팀의 어떤 연관성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출신의 코치를 적어도 2명 붙여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이제 연봉도 외국인 지도자 수준으로 크게 올렸고 레전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이임생 이사가 홍 감독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만날 수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다. 아니, 사실은 또 KFA 욕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막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평가하고 결정할 부분을 설명드려가지고 막 왜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 막 자신이 설득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대한축구협회의 철학과 경기 모델 확립한 거를 이제 홍 감독님이 이끌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임생 이사가 최종 후보 3명은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2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뭐 발탁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5개월간 감독 선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뭐 보내준 것 약속했기에 감사하고 죄송하고 응원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축구 팬들이 가장 열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절차가 만약에 제대로 진행돼가지고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된 거면은 차라리 나은데, 그냥 한 분의 의사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왜 손흥민이 왜 은퇴 후 축구 관련 일을 안 하겠다는지 이해가 된다. 아니, 저 같아도 한국 축구 은퇴 이후에는 관여 안 하고 싶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한 분의 결정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해버리는, 이거 뭐 독재 아닙니까? 그냥 우리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 과정으로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된 거를 어떻게 이 이임생 이사가 이제 막 커버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울컥하죠. 아니,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야, 이걸 어떻게 국민 여러분께 설명 못하죠. 설명 못하죠. 문제가 커다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김도훈 감독이 온다 만다 했다가 다시 또 황선홍, 김도훈, 홍명보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아니 뭐 외국인 감독으로 가나? 뭐 이야기 나왔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2주 전에도 뭐 김도훈 감독이 내정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여하튼 그냥 애초에 정해져 있었다. 제가 한 4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이게 맞습니다. 그냥 애초에 정해져 있었고,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그 똥꼬쇼를 한번 한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쇼를 한번 한 다음에 결국에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렇게 끝난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그슨이 와도 쉽지 않을 것. 정몽규 회장이 지금 아주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파고 있죠. 퍼거슨이 와도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정 회장이 입을 뗐다.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 잘 될 걸로 믿는다. 임생 이사가 열심히 한다고 들었다. 누구를 뽑더라도 여론이 45대 55로 갈릴 것 같다. 누가 하든지 반대하는 쪽이 55%일 확률이 높다.
50%의 지지를 받으면 감독이 되는 경우도 없을 것 같다. 아니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도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 축구가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KFA가 이렇게, 제가 그래도 KFA가 일을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건 1순위를 뽑았을 때 제시 마치 감독을 이제 데려오고 싶어 했고, 2순위가 이제 헤수스 카사스 감독인데, 지금 제시 마치 감독이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시 마치 감독이 지금 어디 가신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캐나다로 갔거든요. 캐나다로 갔는데, 이 캐나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 제시 마치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대표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제시 마치 감독을 데려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제시 마치 감독을 데려왔는데, 댓글에 나오죠. 캐나다 지금 4강에 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4강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랑 내일 이제 준결승 맞붙게 되고, 만약에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결승까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시 마치 감독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지금 팀 꾸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감독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 이제 캐나다가 만약에 아르헨티나 이겨가지고 결승전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는 복장이 더 터지는 거예요. 제시 마치 감독을 그리고 어떻게 놓쳤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뭐 KFA가 접근해가지고 서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다가 이제 뭐 축협의 한 관계자겠죠. 언론에 또 이야기를 흘립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 감독 선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름도 유명한 제시 마치 감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제시 마치 감독이 지금 한국이랑 협상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협상에 문제가 생기는, 언론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더 줄 테니까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한테 하이제킹 당했죠. 그쵸? 캐나다 축협은 돈도 없어요. 비인기 종목이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에서 하이제킹을 해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계속 언론에 흘려서 방해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FA 그 기관 자체에서는 나름 어떤의 그 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좋은 감독을 이제 선임을 시키려고 이제 추천을 해도, 우리 이미 데려오고 싶은 감독이 있어. 사실 답정 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호 감독도 이제 제시 마치 감독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했을 때, 마치 감독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의지를 확인해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관심이 크지 않았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렬이 돼가지고 충격적이었다. 아니 제시 마치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회의도 하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마치 감독이 누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치매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주호 감독이 외국인 감독 추천할 땐 여러 부분 따졌는데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다. 근데 국내 감독들 얘기만 나오면은 그 사람 괜찮지. 장점과 긍정적인 면모만 부각했다. 그 게임 모델과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아니 애초에 짜놓은 이런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막 발생을 하고, 막 방송 도중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소식이 나오니까 박주 충격받은 얼굴을 보였다. 이 얼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뉴 헤드 코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외국에서도 나오니까 그 외국 축구 팬들도 surprised, 그러니까 충격받았다. 놀라운 논란이죠. He's back for all the shit he got. 그렇게 욕을 처먹어 놓고서도 돌아온다는 게 놀랍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stay incompetent. 그냥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영원히 있어라 KFA. 이런 식의 반응이 이제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Just insulted the association a few weeks ago. What the 아니 홍명보 감독이 몇 주 전에 그 KFA 엄청 욕하지 않았냐? 왜 갑자기 이거 뭐냐? 아니 장난하냐? 아니 손흥민 마지막 월드컵인데 이딴 식으로 낭비해 버린다니. KFA는 진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썩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y made this choice in desperation. 이거 panic decision. 이거 그냥 완전 공황 상태에서 내린 그런 결정 아니냐. 아무라도 누구라도 선임해야 돼. 빨리 선임해야 돼 하면서 선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냐. 이거 우리 한번 하지 않았냐. 이 결과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나왔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좋은 어떤 결정 과정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 모델에 부합하게 이 감독이 선임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정 과정은 클린스만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코치진은 또 굳이 외국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아니,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코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속상할 따름입니다.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생일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막 그 토트넘 게시판에 나오면서 막 생일 축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 축구가 손흥민 선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방식이 단지 이제 5개월 전에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왔던 감독을 부임시키는 거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축구 유튜버로서 최근에 축구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위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이 나가지 못했던 것도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 축구협회 측에서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분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아무도 쪽도 못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팬들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요즘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요즘에 축구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요즘에 축구 잘 안 보고 축구판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앞으로도 썩 나아질 일이 없겠다. 그러니까 리더를 보면은 앞으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이는데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 와중에 진짜 이 세기의 재능들이 한국에서 막 이 와중에도 막 이런 가시덤불 같은 곳에서 막 뚫고 나와가지고 막 활약을 해주는 거 보면 특히 막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어떤 활약을 보면은 와 진짜 그래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꾸는 건 리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공헌이고 능력이지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이런 바보 같은 결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막 그 관계자들마저 이렇게 그 충격에 어안이 벙벙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또 죄송한 마음이 있고 사실은 항상 좋은 이야기 그리고 밝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이제 노력하는 놀라운 논란이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결정이고 외국인 감독을 데려도는 없지만 외국인 감독 급의 연봉은 주겠다.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축구 팬들도 한국의 축구 협회가 무능한 걸 보면서 진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아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현재 이 축구 협회가 정확히는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홍명보 감독을 발탁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